자, 오늘 12월 16일 말씀드릴 종목은 넥슨시티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 정지가 돼 있는데 걱정이 되셔가지고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매수가도 좀 높으신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2만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전고점 이윤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신고가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물려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벼랑간 정지가 되니까 걱정하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정지가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공시가 나왔죠. 합병 입니다. 정지일시는 장 종료시까지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열릴 테니까 정지된 거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오늘 16일 오늘 정지 이유는 합병. 자, 그러면 이제 합병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합병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벼랑간 이제 물어보실 게 뭡니까? 호재냐 악재냐? 이거 물어보시겠죠. 일단 합병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좀 읽어볼게요. 다트보면 다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넷게임즈가 살아납니다. 넷게임즈의 넥슨 GT가 피합병 되는 거죠. 피합병 되는 거죠. 그래서 넥슨 GT는 소멸. 그리고 넷게임즈 하나가 소멸이니까 하나 남겠죠. 넷게임즈 하나가 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넥슨 게임즈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존속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얘기가 많이 있는데, 게임의 융복함 흐름 속에서 모바일 게임 개발 전문으로 어쩌고저쩌고 다양한 채널로의 게임 개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와 어디선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놓은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호재냐 악재냐를 따지는 건데, 여러분들 호재 악재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호재라고 칠게요. 호재라고 치는데 시장에서 만약에 호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왜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째는 아까 이제 회사에서 한 얘기랑 같습니다. 일단 넥슨은 일본 회사입니다. 넥슨은 일본 회사인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관계사로 넥슨 GT한 게임즈가 있는데 어쨌든 넥슨이 앞으로도 잘 나가고 발전할 거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그 계열사의 가치를 둘로 나눠서 받는 것보다는 모아서 받는 게 넥슨과 연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같은 흐름은 사실 넥슨 GT도 그렇고 넥슨이 안 좋았던 것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넥슨 GT 같이 빠졌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안 좋은 악재는 반영하고, 호재는 좀 이제 최근엔 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못 반영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호재라고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중복되는 회사가 있으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같이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넥슨 GT에 재무팀이 10명이 있고 넷게임즈에 10명이 있으면 합병되면 20명이 있진 않겠죠. 몇 명은 또 일자리를 잃게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어떤간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자원이 효율화되니까 관리비가 줄어들겠죠. 환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비용이 절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호재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보셔야 될 거고, 특히 이제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게임 협회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삼국지 무돌 리버스를 다시 한번 그 승인을 취소했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이 잘 안 좋았거든요. 근데 넥슨지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해줬어요. 그리고 올라가지 보면은 바로 급등해 준 게 아니라 한 번씩 21선 깨주고 털어주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밑꼬리를 받아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오늘 알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 그렇게 따졌을 때 정말 한 번 털어주고 올려주고 이런 흐름들은 호재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매집하는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재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내일 시장을 까봐야 됩니다. 까봐야 되고, 혹여나 이제 호재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단순 갭상승을 했다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로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추세를 좀 확인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있죠. 이게 이제 가만히 결과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합병 비율인데 1대 1.0423 647 넥슨 GT가 좀 더 크니까, 예를 한 넥슨 GT를 99주 100주 정도 갖고 계시는 분은 한 99주에서 아니 한 1000주에서 가져되시는 분들이 한 990 몇 주 뭐 이 정도 가지고 가실 수 있겠네요. 이쪽이 비중이 좀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건 다 이제 어른들께서 다 알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지입니다. 정지는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그 전에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매물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정지 일시가 언제냐면은 3월 29일에서 4월 14일입니다. 최소한 3월 올해 가져간다고 쳐도 3월 중순쯤에는 조금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도 정지 이후에 이벤트 소멸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합병 전 정지 일시 전에는 비중 축소 늦어도입니다. 단기 매매, 사실은 이 전에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겁니다.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면 될 수 있으면 단기 매매를 치고 미리 차익 실현 할 것들은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만원대 전에 가셨던 분도 단기적으로 매수가 이상 오면은 일단은 일부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뉴스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합병 전 정지 시들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지 걱정할 거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변동성이 터졌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자. 단 아무리 늦게 가져가도 이때는 정리를 하자. 이전에 정리를 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광고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데일리 TV 제가 저와 김상현 전문가 매일 11시에서부터 12시 평일입니다. 매일 이데일리 TV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